감자는 땅속의 사과라 불릴 정도로 각종 영양 성분이 가득한데요. 오늘은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을 위해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꿀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의 감자는 가격도 저렴하고 맛이 가장 좋은 제철 감자인데요. 감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아주 풍부합니다. 사과보다 3배나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땅속의 사과라고도 불리는데요. 감자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고 암과 심장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도와줘서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데요. 또 채소류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열을 가하면 대부분 파괴되지만 감자는 전분 입자가 막을 형성해서 막아주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비타민C의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감자에는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배변 활동을 개선해주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며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팽창작용이 일어나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켜줍니다. 또 소화계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대장에서 점액 분비를 촉진시켜 우리가 쾌변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감자는 허약해진 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인데요. 예전부터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에 감자가 좋다고 알려졌는데 이것은 감자 속의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세포 변성을 막아 위염과 위궤양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감자를 갈아서 꾸준히 먹으면 위염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여름철 강한 햇살에 피부가 타게 되면 감자팩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바로 감자의 탁월한 항염증 효과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칼륨이 많아 우리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서 부종과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눈밑 떨림이나 종아리쥐가 있으신 분들이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감자가 가진 풍부한 효능을 100% 활용하시려면 감자의 장점을 깎아내리는 꽝조합은 피하고 감자의 장점을 살리는 꿀조합은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조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꽝조합은 바로 냉장고에 넣어둔 삶은 감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은 감자를 냉장 보관 후에 먹으면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잘못 알려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자는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당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요즘 감자나 밥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먹으면 저항성 전분, 즉 잘 안 녹는 전분이 많아져서 혈당이 내려가니까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게 된 걸까요?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밥 그리고 4도씨에서 하루 동안 식힌 밥을 비교한 결과 저항성 전분이 0.64g에서 1.65g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저항성 전분이란 체내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는 전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해서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혈당 측정 결과값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저항성 전분 1g으로 혈당이 낮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험 대상자가 겨우 15명 뿐이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포함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이 오르는 건 사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15명 표본의 연구로는 일반화시켜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202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에 식혀서 먹는 방법은 혈당을 낮추는 데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당뇨 환자이신 분들이 감자나 밥을 냉장고에 넣어뒀다 먹으면 혈당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는 말을 믿고 마음껏 드셨다가는 오히려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꼭 기존에 관리하시던 대로 감자의 섭취는 줄이고 현미밥, 잡곡밥 등으로 혈당 관리를 하시는 방법이 혈당 관리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당뇨 환자분들은 감자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감자는 감자채 볶음, 감자전, 감자국 등 여러 요리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감자를 사실 때는 박스로 사시는 경우 많으시죠? 막상 감자를 사놓고 싸게 트기 전에 얼른 먹을 생각에 찐 감자로 해프게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자는 혈당을 올리기 좋아서 당뇨에 안 좋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혹시 혈당지수 GI라고 들어보셨나요? GI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그래서 당뇨같이 혈당 관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자주 챙겨 먹는 음식이 혈당 지수가 높은지 낮은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구운 감자는 111, 삶은 감자는 82, 감자튀김은 73으로 보통 혈당 지수가 55 이하일 때는 저혈당 음식, 56에서 69는 중간 혈당 음식, 70 이상은 고혈당 음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감자는 어떤가요? 네, 바로 고혈당 음식 중 하나인데요. 특히 감자는 뜨거운 상태로 먹으면 대부분 소화성 전분 상태로 흡수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성 전분이 높아지게 차갑게 먹으란 이야기가 생긴 건데요. 하지만 저항성 전분이 높아졌다 한들 당뇨 환자가 감자를 먹어서 혈당이 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감자의 양을 꼭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얼마나 먹어도 되는 걸까요? 당뇨이신 분들은 교환 단위를 활용해서 식사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교환 단위는 밥과 바꿔 먹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감자 중간 크기 기준으로 감자 1개를 드시는 경우 밥 3분의 1 공기를 덜어내고 드셔야 합니다. 만약에 감자를 하루에 3개 정도 드셨다면 그날 밥 1공기만큼은 꼭 덜 드셔야 합니다. 또 감자 반찬이나 감자국을 함께 드신다면 감자의 양만큼 밥을 조금씩 덜어내서 드셔야겠죠. 세 번째 꽝조합은 바로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떨어지게 하는데요. 이로 인해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물론 심한 경우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감자의 섭취를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들은 칼륨을 조금 많이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신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칼륨이 배설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정량일까요? 일일 칼륨량과 다른 음식으로 칼륨을 섭취하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주먹 크기의 감자 기준으로 하루에 3개 이하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감자를 건강하게 먹는 법을 알아볼까요?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구운 감자입니다. 여러분, 감자가 조리법에 따라 영양 성분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자에 함유된 대부분의 영양소는 생감자보다 익힌 감자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거나 찌거나 굽는 조리 방법 중에서도 구운 감자에 영양소가 제일 많이 들어 있는데요. 감자 속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은 세포의 성장과 신체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리놀레산은 구운 감자의 100g당 39.17mg이 들어있어 생감자 7.78mg보다 무려 5배나 많은데요. 또 감자에는 다양한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들어있는데 생감자보다 구운 감자의 함량이 평균 20%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생감자 기준으로 100g당 4.47mg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사과보다 무려 3배 이상 더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구운 감자의 비타민C는 생감자보다 3배나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운 감자로 드시는 경우 사과보다 자그마치 9배나 더 많은 비타민C를 먹는 셈이죠. 감자는 열을 가해도 전분 입자가 막을 형성해서 막아주기 때문에 비타민C가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정량 손실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하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껍질째 조리하는 건데요. 농촌진흥청은 감자 껍질을 벗기지 않고 요리한 경우 비타민C가 10에서 15% 손실만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찐감자보다는 껍질째 감자를 구워서 드시면 맛과 영양 모두를 챙길 수 있겠죠. 건강하게 먹는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감자에는 100g당 약 2.5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감자의 단백질은 콩을 제외한 일반적인 채소 중에 단백질 함유량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채소 중에 단백질 함유량이 높다는 뜻이지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을 감자로 채우기엔 사실 부족한 양입니다.
또 감자는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섭취했을 때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지 않은 영양학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자를 달걀과 함께 드시면 감자에 모자란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하기에 딱 좋은데요. 완전식품으로 유명한 계란은 단백질이 특히 풍부하고 비타민과 무기질 등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질 좋은 단백질을 공급하는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감자의 단백질이 달걀만큼 최고로 평가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서 소화와 흡수되는 아미노산의 양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유는 117점, 달걀은 101점, 그 뒤를 이어 감자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자와 달걀을 같이 먹으면 제일 좋은 단백질 세트를 드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감자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위가 빈 공복 상태에서도 위 점막의 부담이 적고요. 감자에 모자란 단백질은 계란이 채워주고 계란에 모자란 비타민C는 감자가 채워주며 영양소를 상호 보완해주는 좋은 조합이라 아침 공복에 추천하는 식단 중 하나입니다. 이때 감자와 달걀 그대로를 함께 드시는 것으로도 좋지만 감자 달걀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아주 맛있는데요. 자세한 레시피는 고정 댓글로 올려놓을 테니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이 샐러드를 빵 사이에 넣어 먹으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샌드위치가 됩니다. 이 샌드위치와도 어울리는 꿀조합이 있는데요. 건강하게 먹는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통증은 경험해 보신 분만 아는 극심한 고통이죠. 이 근육경련은 칼슘과 마그네슘 등 우리 몸속의 미네랄 성분이 부족할 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감자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 등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눈떨림, 손이 오그라드는 쥐, 종아리나 다리의 쥐 같은 근육경련을 치료하고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여기서 미네랄 성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우리 몸에서 미네랄 성분이 부족하면 각종 질병들을 유발해서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잘 받고 예민해지면서 쉽게 화가 나고 불면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팔이나 다리에 쥐가 잘 생기며 눈밑이 파르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감자의 마그네슘을 우리 몸에 아주 잘 흡수시키는 음식이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비타민 D가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 D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자의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계란처럼 동물성 단백질인 우유와 같이 먹으면 단백질 보충에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와 우유를 같이 갈아서 드셔보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레시피는 아주 간단한데요. 감자를 깨끗하게 씻은 후 물기를 털어내고 껍질째 잘게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간 익혀주시고요. 믹서기에 익힌 감자 100g과 우유 200ml를 넣고 갈아주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속도 편안해지고 영양가 가득한 감자 우유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맛과 영양이 가득한 감자를 사실 때 좋은 감자를 고르는 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감자를 고르실 때는 감자 표면에 흠집이 적고 눈이 얇고 주름 없이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또 표피가 쭈글쭈글하고 색이 검은 것은 저장 기간이 오래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감자를 들었을 때 묵직하면서 단단한 것이 좋고 녹색 빛깔이 돌지 않고 싹이 없는 것으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싹이 나거나 녹색 빛깔이 도는 것은 독소가 함유되어 있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흙이 제거된 감자는 수입 감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자를 사과와 함께 넣어서 보관하면 감자가 싹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사과에서 뿜어나오는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이 에틸렌이 감자 싹 나는 것을 지연시켜 준다고 하니까 감자를 오래 보관하실 분들은 사과를 함께 두시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야채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양파 같은 경우 에틸렌 가스에 노출되면 반대로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보관해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감자와 사과만 두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단돈 300원짜리 완전식품 계란에는
노년의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당뇨부터 눈 건강, 치매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가득한데요. 오늘은 계란의 놀라운 효능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아침에 삶은 계란을 챙겨 드시면 단백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인들에게 아침 식사로 매우 좋은데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이 식품 중 최고로 평가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는 아미노산을 점수 매기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있는데요. 1등인 우유에 117점을 뒤이어 달걀은 101점으로 질 좋은 단백질 2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여 눈 건강에 좋습니다. 이 밖에도 계란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셀레늄, 아연, 철분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계란 섭취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과연 계란의 어떤 성분이 치매를 예방해 주는 걸까요? 바로 계란 속의 콜린과 레시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콜린은 체내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라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콜린이 결핍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그대로 만성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노년기에 한번 아프시면 크게 아프시기 때문에 만성질환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콜린은 신경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주의력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가며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되게 많아지시잖아요. 이게 바로 주의력과 인지기능에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란을 섭취해주면 콜린 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계란 2개면 콜린 섭취를 통해 치매의 전조 증상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혈압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어르신들에게 심장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콜린이 심장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계란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보호,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라이코펜 성분이 세포의 산화를 막아줘서 항암 효과와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양한 효과로 토마토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건강식품 중 하나인데요. 이 토마토를 계란과 먹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토마토와 계란은 서로 각기 다른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으면 서로 모자란 영양소를 보완해주며 상승작용을 불러오는데요. 토마토에는 계란에 모자란 비타민C, 비타민 K, 식이섬유 등이 풍부합니다. 여기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또 토마토 속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인데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와 함께 먹게 되면 몸의 흡수가 더 잘 돼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토마토는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토마토 계란 볶음을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면 숨겨진 감칠맛이 나서 맛이 10계단 상승하게 됩니다. 또 올리브유 등 기름으로 볶아서 먹게 되면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토마토 계란볶음 레시피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혹시 토마토와 계란을 활용한 나만의 건강한 요리법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구독자분들을 위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하면 우유, 치즈, 요구르트가 떠오르시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유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무려 117점으로 질 좋은 단백질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과 유제품은 각각 다른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란은 특히 비타민 B12와 비타민 D가 많아서 신경계와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유제품은 칼슘과 비타민 B2가 풍부해서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영양소가 있어서 함께 섭취해주면 서로 보완해주는 좋은 꿀조합입니다. 그런데 계란과 유제품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이 많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유제품 속 칼슘이 계란의 비타민 D를 만나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계란에 들어있는 지방은 유제품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란과 유제품은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두유입니다. 간식으로 챙겨 다니기도 편해서 구운 계란과 두유 한 팩으로 허기를 달래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계란과 두유가 궁합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사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억제제가 소화효소인 트립신을 억제하면서 단백질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트립신 억제제는 가열하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콩을 생으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두유는 콩을 익혀서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B계열, 칼슘 등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또 식물성 이소플라본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노년기 여성들에게 두유는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운 계란과 두유는 걱정 말고 드셔도 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 먹었을 때 포만감을 주고 녹색 잎속 틸라코이드 성분은 식욕을 억제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2015년 임상영양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 시금치는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추고 수축기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노화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가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암연구재단은 이런 시금치를 항암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시금치와 계란이 궁합이 안 좋다고 알고 계신 분 많으시죠? 사실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화학적으로 수상칼슘이 만들어지는 내용을 기반으로 추측한 것이지 계란과 시금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시금치를 나물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때 시금치를 데치면 많은 양의 옥살산이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칼슘과 결합한다 하더라도 그 양은 건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금치를 계란과 함께 드시면 계란에 없는 식이섬유, 비타민C,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계란과 나쁜 궁합, 첫 번째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를 먹을 때 느껴지는 떫은 맛은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탄닌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미생물 효과를 포함하여 심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까지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탄닌 때문에 계란과 녹차를 같이 먹으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탄닌은 철분과 결합하여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을 침전시켜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에 풍부하게 함유된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계란의 주 영양소인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탄닌이 함유된 다른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감, 밤, 도토리, 녹차, 와인, 커피 등이 있습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분들이 철분 영양제 챙겨 드실 때는 방금 알려드린 탄닌이 함유된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좋겠죠. 계란과 나쁜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금간 계란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사오셨을 때 간혹 미세하게 깨진 계란이 있어서 금간 계란부터 제일 먼저 드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금간 계란은 절대 드시지 말고 버리시는 게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살모넬라균 때문입니다. 살모넬라는 대표적인 식중독의 원인균인데요. 감염되면 위장관 질환으로 설사나 구토, 복통을 일으키고 심하면 혈액으로 퍼져 폐혈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살모넬라균은 닭이 알을 낳을 때 오염이 되어 껍질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란이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그 틈을 통해서 내부로 살모넬라균이 침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식중독이 유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살모넬라균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4도C 이하의 온도로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상온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번식하기 좋기 때문에 실온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리 중에 계란을 만지면 바로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살모넬라균은 보통 계란 껍질에 있기 때문에 계란을 깨고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식재료를 만지면 교차 오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사용할 때 손 씻기는 물론이고 도마와 칼을 깨끗하게 세척해가며 다른 식재료를 다듬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